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10월 2일 주말 토요일 HLB HLB는 이제 10월 달에서의 개별 종목이지만 전체적인 증시에서 소속해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은 그 전체 그룹 속에서 만약에 전체의 시장이 가격 조정이 나오고 조정 장세에 들어간다라면 개별 종목 역시나 그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월 증시의 상황, 시황이라고 그러죠. 10월 증시의 시황과 함께 베트남에서의 나노코박스에 대한 긴급 승인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공부하는 차원으로 오늘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녘, 오늘 아침 새벽녘이겠네요.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1.43%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482.54포인트 34,326. 0.82% 나스닥 시장 역시나 118포인트 14,565. 아직까지 나스닥이 15,000 회복은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환율 역시나 1188.7원으로 4.7원이 올랐고, 달러를 받는 수출 기업에서 있어서는 긍정적이 되겠고요. 기축통화로 받으면 수입에 의존하는 그러한 기업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겠죠. 어쨌든 현재의 글로벌 시장에서는 현재 그렇게 큰 폭의 위험 요소는 그렇게 테이퍼링 이런 부분도 물론 있겠고, 코로나의 델타 변이에 대한 그런 확진자에 대해서는 학습 효과 때문에 큰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따라서 글로벌 시장 그리고 연말에 우리나라의 대주주 요건 문제 정도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오늘은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코스피는 1039포인트로 49포인트 1.62%의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는데, 현재는 일봉상에서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는 241선 2년선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모멘텀으로 보게 되면 현재 과매도 영역, 즉 코스피의 조정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는 상황에 있다. 그렇다라고 해서 대한민국 증시가 현재 대한민국 증시 한번 볼까요? 고객 예탁금이 67조 원에 해당을 하고, 다만 조금 위험스러운 것은 역대 최고의 신용 잔고 24조 1600억, 얼마 전에 25조 있기 때문에 1조 원 정도가 빠진 상황이 그나마 다행이고요. 어쨌건 고객 예탁금, 즉 증시에서의 주식을 살 자금이 67조 원에 해당하는 것, 과거 30년 전보다 6배 정도 증가한 충분한 자금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 지속적으로 팔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가질 수 있으나, 잠시 삼성전자를 통해서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는 51.84%에 해당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하는 사람 치고는 삼성전자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회사죠. 비메모리 반도체는 대만에 빼앗겨 있지만 현재 아직까지 메모리 시장은 세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6.54%를 기록하였고, 현재 5% 정도를 매도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이것에서 보게 되면 대략 60억 주에 해당이 되고, 대략 5%라고 한다면 3억 주를 이렇게 내다 판 모습입니다. 끝없이 내다 팔 수는 없겠죠. 역대를 제가 주식 인생 23에서 25년 정도가 되는데, 외국인이 50% 보유 지분을 50%를 밑도는 경우는 몇 년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100조 원을 투자해서 세계 제1의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시장을 장악을 하겠다. 대만의 TSMC에 선전 보고한 것이 이제 2년째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0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리고 5G 장비 등등으로 인해서 현재 삼성전자는 이번 3분기에서도 큰 폭을 시장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상당한 어닝한 모습을 실적 발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수급 상황으로서 어제에 1.2% 하락한 모습, 최근에는 가장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외국인들은 끝없이 팔 수 없는 상황에 봉착을 하겠다. 기관 투자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 기관 투자가들도 여전히 끝없이 매도한 상황이고요. 10월 1일 보게 되면 외국인은 51% 정도를 51.84% 최근에 51.70이 가장 최저점이기 때문에 현재 이 51%대는 더 이상 팔 수 없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이런 지분입니다. 매분기에 배당이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수십 년째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에서, 배당금을 챙겨서 국부 유출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었죠.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해서는 상황이 더욱더 더 큽니다. 1년 전, 2020년의 9월 정도에 88%의 외국인 지분이 있었는데 현재 삼성전자 우선주를 보시게 되면 74.89%입니다. 대략 13% 정도를 동학개미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외국인에게서 받은 것이고 매분기에 배당금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한 현재의 대한민국 증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는 국내에서 끝없이 매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리고 종합주가지수의 지금 보조지표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라운드 바닥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곳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 모멘텀이 가장 과매도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코스피의 요 3000선을 지지할 확률은 확률은 70% 이상이다. 3000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잠시 잠깐 장중이라든지 그거에 비해 그러한 상황에 있을 것이고요. HLB가 소속해 있는 코스닥 시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이미 전저점인 곳에 여기에 위치해 있고 현재 두 번째의 바닥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는 983.2에 위치해 있고 보조지표상으로서도 이렇게 바닥권에 이렇게 위치합니다. 바닥이 되게 되면 반드시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러한 상황이 10월 장세가 될 수 있다. 여기서도 여기가 바로 RSI 보조지표 상이고 여기에 바닥권에 위치하게 되면은 반등을 이렇게 보였다는 사실을 우리 1년이 안 되신 분들 또는 기술적으로 연구하지 않으신 기업만 연구하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기술적 분석, 기업적 분석, 펀더멘탈 차원으로 모든 방향의 주식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많이 아시는 분들은 패싱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시 한번 복귀하시는 차원에서도 좋습니다. 어쨌건 HLB는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되어 있고 대한민국 증시에 소속해 있기 때문에 개별 장세가 진행돼서 치더라도 물론 베트남의 낭보가 전해지게 되면 국내 증시 상황이 나쁘더라도 반등의 여력이 있겠지만 그 역시도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따라서 시장까지 뒷받침되면서 제약바이오도 살아나고 그러면서 베트남의 낭보가 전해진다라고 한다면 훨훨 날개를 더 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바라본 10월 증시는 종합주가 지수 그리고 코스닥 종합주가 지수도 보조지표상으로 너무너무 많이 팔았어 정도 상황에 이런 것을 지나치게 매도한 과매도 영역이다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보조지표 기술적 분석을 참조하는 것입니다. 기업적인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러나 단 저는 30% 미만 정도만 기술적으로 참고를 하고요. 기업적인 상황만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80% 이상의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러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고점과 저점에 이렇게 파동을 형성을 하면서 주가는 움직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상황은 그래서 바닥권에 기술적으로 도래하고 있다. 이제 기업적인 상황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0월 오늘이 2월이죠. 지난 9월에 의미 있는 기사를 다시 한번 복귀 차원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나노젠 세계보건기구에 나노코박스 임상 보고를 한다라고 9월 5일 날 발표했습니다. 접종 후 42일째 혈청 전환율이 99.2%, 델타 변이 예방 효과가 62.2%다. 나노젠 연구개발 책임자는 9월 3일 세계보건기구의 나노코박스 백신의 임상시험 결과를 보고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주최한 코로나19 백신 세미나에는 세계 여러 백신 제조업체들이 참여했으며 백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다수 참석하고 11만 명 이상이 어마어마한 수치 내에 참가를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7개 백신에 대한 면역 생성 자료를 보면 회복 집단 항체보다 백신에 의해 만들어진 항체가 더 높으면 백신에 대한 보호 효과도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나노젠 책임자는 회복군 혈청 샘플에 대한 미국 FDA 기준과의 대조를 통해서 글로불린 수치와 바이러스 중립성은 나노코박스 주사 후에 42일째 항체를 만들어 90일까지 유지했다. 미국 FDA 기준과의 대조를 통해서 대단한 자신감의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노젠 관계자는 나노코박스 25 마이크로그램 용량을 접촉한 사람들의 42일째 혈청 전환율이 99.2%라고 설명을 했고 의학으로 해서 혈청 전환율은 0%이다. 나노코박스의 바이러스 중화 활성도 PNRT50 중화 항체 적정 35일, 42일, 90일 모두 회복군 리커버리 그룹보다는 높았다라고 나노젠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또 나노젠 관계자는 코로나19 균주에서 혈액 샘플의 90.2%를 중화하는 능력이 나타났고 바이러스가 20배 이상 있는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예방 효과가 62.2%라고 밝혔으며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의 모든 임상 결과 데이터를 제공했다라고 나노젠 관계자가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세계보건기구의 긴급 승인이 나오고 FDA 승인까지 나오게 되면 이제 글로벌에서의 판매 전략이 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년도에는 2022년도에는 HLB의 글로벌 판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에 하늘을 찌르는 상황입니다. 나노젠의 코로나 백신 나노코박스는 제조합 단백질 하형 리컴비넌트 프로테인 썸 유닛으로 만든 백신이면서 제조합 단백질 백신은 mRNA 백신 등에 비해 개발이 까다롭고 비교적 제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에 면역 반응률 그리고 안전성이 높고 부작용이 적다, 보관에 용이하다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그 다음에 하노이 정부 청사에서 베트남 보건부 차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노젠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가 항체 형성에 있어서 모더나와 비슷한 효능을 낸다. mRNA 백신 기반이죠. 모더나와 비슷한 효능을 낸다라고 보건부 차관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 늦은 오후 베트남 윤리위원회는 나노코박스 임상 3상 중기 임상 시험 보고서를 승인했다. 보충 자료를 평가한 결과 3회 이상 결과 3비 이상 초기 단계의 안전성 그리고 면역 원성 요건이 충족됐다. 대부분은 3회 이상 이 결과, 최종 결과가 10월 10일 이후에 10월 10일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에 나노코박스의 긴급 승인은 10월 10일 이후 정도,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 거래가 재개되고 며칠 남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현재의 HLB 그룹주의 공매도 수량이 대단히 적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적인 내용이 끝나게 되면 금요일에 최종적인 공매도 대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노코박스 백신의 서류는 의약품 등록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베트남 자문위로 이관된 상태이고, 의약품 등록이 완료가 되면 베트남 국내에서 나노코박스 긴급 사용은 승인된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10월 1일 이 코트라이에서 나온 이렇게 기사 핀포인트 뉴스 같은데요. 그냥 한번 보고 흘려 지내는 것이 낫습니다. 현재 베트남 정부에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그러한 내용을 코트라이에서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좀 그냥 기분 좋은 정도로만 생각을 해 주시기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노코박스가 연내에 세계보건기구의 승인을 기대하고, 그 나노코박스의 백신 가격은 모더나 백신 가격의 6분의 1에 해당될 거다라는 건데, 코트라는 대한항공 코리아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베트남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가 연내 세계보건기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9월 29일 코트라는 2021년 베트남 제약산업 정보 보고서를 통해서 나노젠은 지난 8월 세계보건기구에 나노코박스 백신 샘플을 제출하고 승인 허가를 신청했다. 만약에 승인 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된다면 늦어도 연내에 세계보건기구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if close네요. 승인 작업이 순조롭게 된다면, 순조롭게 되리라고 모든 분들이 응원하고 믿고 있는 전제 상황입니다. 베트남에선 총 4개의 자체 개발 코로나19 백신을 임상 시험 중에 있고, 이 중 가장 개발 속도가 빠른 백신은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백신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백신은 연구에서 시험 그리고 허가까지는 대략 5년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다만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인 상황에서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상 부분도 많고 긴급하게 백신 허가를 현재 받을 수가 있는 그러한 특별 케이스. 이번 10월 달에 다음 주 정도가 10월 10일 좀 좋은 결과로서 모든 분들이 활짝 웃고 즐거우면서 노래 부르는 박수치며 그러한 시간이 둬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대표적으로 HLB만 오늘은 좀 공매도하고 대차 상환, 대차에 대한 이야기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어쨌든 이 공매도 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6자리, 10만 주, 14만 주 이런 것이 아니고 두 자릿수, 요것도 3만 주, 29,526주가 금요일에 평당가로 56,000원이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HLB는 15만 주, 10월 1일 15만 주가 주식을 빌려주고 상환은 또 그보다 많은 28만 9천 주가 상환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60만 주를 대차를 하고 11만 3천 주를 상환했는데 그래서 48만 주가 대차가 늘어난 상황이었었죠. 그거 전에는 지속적으로 상환이 많아졌고 또다시 9월 30부터 어제까지 해서 또 상환이 더 많은 형국이에요. 그래서 현재 대차장고는 일단 1539만 7천 주. 이 상환이 더 많다는 의미. 그러면 현재 공매도 세력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나노코박스의 긴급 승인에 대해서. 뭐 주가의 위치도 물론 상황은 주가 위치가 이렇게 고점 대비 조금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많아지고 공매도가 줄어들고 대차 상환이 많아지는 그러한 환경도 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여러모로 현재 10월에 시황 코스닥과 코스피의 그러한 상황도 그리 나빠 보이지는 않고 미증시 역시도 이렇게 반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나스닥이 15,000 회복은 아직 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다시 한번 10월 증시에 대한 코스닥부터를 보게 되면 지나치게 여기 과매도 영역에 위치했다. 전저점 부근까지 임했다. 따라서 지나치게 매도했기 때문에 관망하거나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질 10월 달은 확률은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 코스피 시장은 더욱 말할 상황도 없습니다.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서 대한민국 증시 코스피가 과매도 영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지수 조정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안에서 대한민국 증시에서 움직이는 HLB의 그룹의 그러한 상황 베트남에서 들려올 낭보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번 연휴를 지나가게 되면 얼마도 남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어제인가요? 어느 식구님의 댓글에 6번, 7번 나눠 담는데 한 4번째인가 현재 저점을 또 담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 봤는데 저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점마다 조금씩 더 담으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 5시를 넘어가고 있는데 저도 일을 마치고 음악을 들으면서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두루두루 공부 차원으로 오늘은 10월 달의 시황과 그리고 베트남에서 들려올 낭보 나노코박스의 긴급 승인이 언제 정도 이루어질까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 주말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그리고 가족과 함께 많이 웃는 그러한 시간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